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모의시험 해설 강의인데요. 이번 해설 강의에서도 그리고 시험에서 틀린 거 잘 모르겠는 거는 질문 꼭 해주시고 암기도 해주셔야 돼요. 같이 정리하면서 해볼 테니까 모르는 거는 꼭꼭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 두 개는요. 이제 토론에 대한 부분이고 토론의 그 로봇에 관한 부분입니다. 토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회자와 그 사회자와 패널들의 역할 기억해야 되죠. 특히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배경을 설명해 준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순서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부분 이제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줘야 되는데 반대신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대방의 내용을 그 주장과 근거에 허점을 찾아서 이제 논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트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토론에서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주장이 이제 새로운 근거를 다시 배치를 해야 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볼까요? 1번 문제 읽어보면은 이와 같은 담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토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사회자의 지시와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찬반 양측이 분명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을 가져야 되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뉘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2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쟁점과 논제고요. 논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필수 쟁점을 파악을 해야지만 서로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토론했을 때 이 로봇세에서 토론을 하는데 로봇세의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한 명은 뭐 로봇으로 만드는 뭐 기술 발전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로봇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5번 심판이 담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은 대부분 이거를 바라보는 청중 또는 배심원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2번 반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는데요. 첫 번째 신뢰 타당 공정성 이거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얘는 그냥 언제나 맞는 답이야. 어디에다 붙여 넣어도 소설, 시 이런 문학이 아니면은 그 외 나머지 파트에선 다 맞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이 이야기가 옳지 않을 때는 내가 옳지 않아도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답변을 하지 말고 너 말이 좀 잘못되었는데 라고 이의 제기 또는 이제 지적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제한된 형식의 질문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자료는 이런데 네 자료 잘못된 것 같은데 너 자료 어디서 찾았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답변 시에는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배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내가 앞에서는 로봇의 찬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반대 신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막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은 신뢰성을 바로 잃어버리겠죠? 발언의 문제점이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과정으로 확인 질문 교차 조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거 같이 알아주세요. 넘어가서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 기억은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해서 네 말 진짜 맞아? 어? 네 말 진짜로 맞아?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도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상대 측이 언급한 권위자의 주장이 담긴 자료의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건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부관 세금에 재교육을 할 수 있다. 영국의 로봇 권위자 이런 교수가 자동화세를 제안한 것이나 이런 빌 게이츠가 주장한 것도 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런 발언을 한 게 어디에서 이렇게 실려 있는지, 어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니은을 읽어볼게요. 먼저 니은을 보게 되면은 항공기 탑승권 발급 기계나 은행 현금 인출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기능을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무인 기기와 달리 로봇은 사회 전 분야에 활용돼 다양한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너가 생각한 거랑 이제 말하는 게 서로 잘 연결되는 거니 합리적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4번을 보면은 용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범주가 사실상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제 이 4번은 어울리지 않았고요. 마지막 5번도 보면은 여기 5번도 보게 되면은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니은 4번도 물어볼 수도 있다군요. 그럼 4번 선지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선지 보면은 니은에서 상대측 입론에서 제시한 사용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러려면은 입론에서 사용한 용어가 낯설어야 돼. 여기 니은 부분을 보게 되면 찬성이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반대측 입장에서는 완전히 낯선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 자체에 따로 뭔가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새로운 낯선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안 어울리고요. 한쪽으로 치우지 않고 공평한지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도 긍정적인 뭐 부분 말고 이제 노동자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여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특히 수도 있다, 묻고 있다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게끔 문제를 낸 부분이었어요. 4번 윗글을 읽고 토론에 대해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반대 신문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반론을 활용하여 대답해도 되겠군. 이라고 하는데요. 반대 신문에서 이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괜찮다라고 했고요. 토론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히 구별되는 논제를 선정해야겠군. 1번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죠. 반대 신문을 통해 토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주도할 수도 있겠군. 이것도 역시 우리 선생님이 시작할 때 설명한 이야기고요. 논제를 먼저 설정한 후 찬반 양측이 분명히 하게 의견이 달리하는 지점인 쟁점을 찾아야겠군 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5번을 보면 반대 신문을 통해 입론의 쟁점 중 유리한 것을 택해 자신의 논리가 우위에 있음을 알릴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반대 신문이 아니라 반대 신문은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거잖아. 반론에서 할 수 있군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론에서 입론의 쟁점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해 자신의 논리가 우위에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해볼게요. 5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그럼 일단 기억을 먼저 봐야 되겠지? 기억은 이 찬성 측의 의견인데요. 찬성 측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반대측은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과세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 너네는 그렇지만 사실은 기술 발전보다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하다.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
가면 기업은 비용 문제로 자동화 속도를 늦추게 되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증기관의 도입은 적은 인력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해 하여 산업혁명 당시 대량 실직을 유발했었던 것처럼 대량 실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돼. 이 돈으로 이런 걸 좀 메꿔야 되고,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첫 번째 보면은, 너네 이제 주장합니다. 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는데 좀 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여기는 이 징계기관의 사례가 있었죠. 영향력 있는 단체 의견 법제위원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답은 5번. 일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대부분 어떤 문장이 필요한가? 뭐 저희도 인정합니다. 무엇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6번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6번에 3번 사회 전반을 로봇 도입하여 사용하는 자동화 사회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찬성 측에서는 여기 보면은 반대측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둘 다 이런 부분들이 잠시 답부터 체크를 하고요. 이제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위쪽에서 잠깐 찾아보면은요. 일단 찬성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저희는 로봇 도입을 해서 아니다. 로봇 자체를 차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발전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측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식으로 반대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죠. 기술 발전 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그래서 6번에는 답이 3번이었고요. 다음으로 동동으로 넘어가서 동동 같이 보면은 동동에서 선생님이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일단 고려가요의 특징이지 기본적으로 고려가요는 고려가요, 삼음보, 분연체, 호렴구 기억해 주시고요. 민중들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가 증거이다. 정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정월이 날인물은 미안 정월부터 이게 그리고 매달에 나오기 때문에 매달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월령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현재 월령체는 2작품밖에 없는데 하나가 동동이고 두 번째가 농가 월령가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나온 작품이거든. 첫 번째 정월 1월에는 날인물이 흐르고 있는데 얘네들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서로 섞이는데 세상에 나는 혼자 있다라고 해서 냇물과 나는 반대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제 외로움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2월과 3월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높이켠 등불과 만춘 다래꺼지 이제 활짝 핀 늦봄에 핀 진달래꽃이 피고 있는데 얘는 만인을 비춰주실 모습이고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얘네 둘은 우리 화자가 아니라 님, 약간 님을 찬양하고 예찬하는 그런 태도였던 거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꾀꼬리새는 아니 잊어서 돌아왔지만 옛날을 잊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돌아온 꾀꼬리와 돌아오지 않은 녹사님을 이제 하면서 약간의 원망의 마음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5월에 술인날 아침에 바치는 약은 천년을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 약이어서 바친다라고 해서 이 약은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였고요. 벼랑에 버려진 빛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저민 보리수 나무가지는 이제 님에게 버려진 우리 화자를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벼랑에 버려진 빛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 약간의 원망도 약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외로우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자 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7월에는 백종에 이제 내가 절을 하면서 뭘 같이 빌어? 같이 있고 싶다고 소원 비는 거고요. 그리고 가베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한가위죠. 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한가위는 의미 없다. 다 필요 없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9월 9일에 이 황화꽃에 앉아 있으니까 세상이 조용하대서 님이 없어서 세상 조용해서 여기에는 둘 다 약간 외로움. 둘 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11월도 보면은 님이 없으면은 이 봉당 자리 님이 없는 세상은 봉당 자리 바람 숭숭숭숭 부는 그런 자리와 같다 이러는 거고 여기에서 나 밥상 위의 젓가락은 우리 화자를 상징하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은 님의 앞에다 들어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물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이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7번부터 가볼게요. 님에 대한 연모와 송축, 이렇게 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부분들 있었고요. 자연물에 의탁해서 드러내는 거, 뭐 보리수 나무가지 이런 거 있었지요. 그리고 체념하고 초월 이제 약간 포기는 그럴 수 있는데 뭐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런 거는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신 아까 전에 머리빗이나 보리수 나무가지 이런 거였고요. 절제된 표현을 담아서 이제 드러냈는데 왜 절제되었다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내가 뭔가 슬프거나 화가 날 때 그거에 대한 감정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8번 윗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아는 걸 때는 이렇게 웬만하면 표시하자. 8번에 1번 삶을 포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요. 화자가 삶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뭐 살펴볼 수는 있는데 외롭고 이제 고독하고 가끔가다 뭐 님 갑자기 사랑하고 이럴 수 있는데 생을 체념하는 것까지는 안 가. 야 이거 근데 좀 위험한 선지인 것 같아. 삶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좀 죽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님하고 헤어졌으니까 나 죽어야 돼? 이런 시는 교과서에 실릴 수 없어. 왜?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자극을 줄까 봐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어떻게는 보겠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심정에서 12월 각각 화자가 그래서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유사한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내면 심리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맞고요. 아으 이런 부분에서 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았는데 원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워하는 부분도 드러나 있다는 것도 맞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주목해 봐서 관습적 의미가 아니라 독창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데 관습적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관습적 상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조 이런 데 배울 때 보면 매화하면은 뭐 충성심 이렇게 배우잖아. 이런 개념인 거고 그리고 독창적 의미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보리수 나무가지가 화자다 이런 거는 이 작품에서만 적용되는 해석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독창적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조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해. 보자마자 그 관습적 의미로 답 골라내면 되니까요.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보기와 가장 유사한 부분은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찬송이야. 제목부터 찬송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님 이런 느낌인 거다. 한용운이라는 사람 시인인데 그 스님이죠. 그래서 님에 대해서 뭔가 찬양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시를 읽어봐도 천국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이미 이 부분만 보아도 아 우리 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 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보면은
2, 3, 5, 7, 8 했을 때 2연은 여기니까 아니고요. 3연은 높임편 등불이니까 여기가 답이 돼야겠고요. 5연 가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니까 여기는 님을 원망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7, 8연 7년에서는 이제 님에게 버려졌다는 거, 8년에서도 님하고 내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슬프다는 거, 이게 같이 있고 싶다는 거, 그런 거니까 어울리지 않았네요. 10번 정월령에 나오는 날인물과 나와의 관계는 아까 전에 대조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대조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구름 가장 유사한 거 골라보면은 10번에 일단 4번을 볼게요. 우리 추천사 이 추천이 뭐냐면은 누구누구를 추천합니다 이게 아니라 춘향이가 그네 타는 거를 이제 추천이라고 하는데 춘향이가 이몽룡이랑 만날 때 이제 그네 타는 거를 보다가 이제 만나게 돼.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시를 쓴 건데 시를 보면은 나를 올려다오 저쪽으로 보내줘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일단 그네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 그네는 기본적으로 진짜 운동을 하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내가 하늘을 이제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따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내가 하늘로 갈 수는 없어.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밀어 올려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죠. 누구랑 반대로? 달과는 반대로. 달은 서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조되는 거고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순이 벌레 오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조수처럼 밀려왔구나. 다른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았다.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바다 물결, 푸른 가을밤. 이렇게 물결,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밤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런 순이 벌레 오는 고풍한 뜰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약간 순박한 이런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달에서도 느껴지는 개념이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개념이어서 비슷한 거고 2번도 보면은 구름에 달 같이 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뭐 하듯이는 이제 비유법이잖아. 나그네를 구름에 빗대어서 표현했으니까 얘네는 같은 존재고요. 바람 없는 밤을 꽃 그늘에 달이 오면 소리는 초당마다 다 정이 더욱 이그리니 나그네 저분은 달에도 마음 많이 바빠라 라고 하면서 살굽힌 마을에 있는 이런 좀 고즈넉한 그런 태도 분위기인 거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유명한 시여서 설명을 하면은 이 흰나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대화기 지식인을 상징하는 시어거든. 그래서 지식인이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사실은 그게 알고 봤더니 바다였어 라고 말하는 거라서 청무밭이 이제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 같은 거지. 나비 입장에서는 무밭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바다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시대적인 거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식인이 나라를 개방했을 때 외국에서 수많은 문물이 들어왔을 때 되게 좋을 줄 알았던 거죠. 청무밭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막 그때 엄청 휩쓸리고 난리였잖아. 그런 것처럼 바다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는 동동과 그리고 3인곡에서 연결된 거였는데 3인곡은 우리 같이 기억해주면 사계절에 선물 보내기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동풍의 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먼저 표시해볼까요? 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녹음이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은 이제 전군이 폐색한 여기다 백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풍이 불 때는 내가 무엇을 보낼 건가? 님에게 보내서 충성심 어필할 거야 라는 부분이었고요. 여름이 되면은 님의 옷을 지어내서 이제
보낼 거야 했었던 거고요. 가을에는 청강을 띄어내어서 봉황로에 붙일 거야. 그래서 세상을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였던 거고요. 백설은 추운 겨울이니까 따뜻한 기운을 님 계신 곳에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이 3인곡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뒤쪽 부분에 이제 차라리 시어지어 범나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자 충성심을 어필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럼 두 작품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1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가는 나와 달리 후렴구 사용하고 있다. 이거 맞죠? 아으 동동달 있으니까요. 가와는 나와 달리 월별로 그쵸 월령체라 그랬죠? 지우고요. 나에서는 가와 달리 임과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나는 장애물이 있었지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해서 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멀다는 거 장애물 표현했고요.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임을 투영하여 형상하였군 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나에서는 북극의 별 이런 게 있었지만 역시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가 뭐 이런 등불 아니면 진달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답은 4번.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죠. 일단 우리 방금 나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했었고요. 가에서는 뭐 꾀꼬리새, 만춘, 다래꼬지 일단 꽃이 나오면 봄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여서 답은 4번입니다. 기형에서 미음 중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등불은 님이었고요. 꾀꼬리새는 님과 반대되는 존재였죠. 그래서 반대라는 느낌을 이렇게 적을게요. 1번 아니고요. 등불도 님이었고요. 그리고 리을의 별도 임금님인데 여기서는 뭐 님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같은 거니까 2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꾀꼬리새는 님과 반대이었고요. 별에 버려진 빛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였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별 똑같이 얘는 화자였고요. 양추는 뭐야? 님에게 보내는 내 사랑 이런 거였죠. 별은 이렇게 보게 되고 리을, 디귿, 리을, 별. 북극의 별이니까 이건 님이다, 그치? 님이고 님에게 보내는 사랑이니까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공모도화가부터 한번 볼게요. 공모도화가는 사랑하는 님이 물을 건너려고 해가지고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말리는 만류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결국 물을 건너가서 이제 어찌할꼬 하는 체념의 정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래서 우리 서경별곡에서는 대동강 같은 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지. 부지가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해서 머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고 했죠. 거북머리와 왕. 그래서 내놓지 않으면 가정하고 구워 먹을 거야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가는 이제 배경이 고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가락국기에서 가락국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둘 다 공통점이 배경설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는 이렇게 시하고 소설 이런 게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가 이제 소설의 중간에 들어가 있었고 또 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랑하는 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작품이라면 나의 작품은 집단적이고 하는 뭔가를 기원하는 그런 태도였던 거죠. 가 같은 경우는 황조가인데요. 이제 퍼플라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이라고 해서 꾀꼬리하고 내가 반대되는 상황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우리 이럴 때 객관적 상관물 너 때문에 내 감정 생겨 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13번에 가장 적절한 거를 바로 보면은요. 일단 여기서는 2번은 나가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제끼고요. 모두 사음부 율격이면은 얘는 시조여야 해요.
그래서 13번에 3번. 배경설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어떤 그 공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보았더니 백수광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친 어떤 사람이 가고 있었고 그 뒤에 어떤 그 사람의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달려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어서 3번을 맞고요. 나는 가야의 건국신화와 관련있으면 현존하는 한국 고전시가 중 가장 오래된 사랑 노래라고 하는데요. 사랑 노래가 안 되죠? 왜냐면은 왕을 이제 원하는 그런 노래였으니까. 다는 고구려의 제천의식에서 주로 불렀으며 가장 오래된 주술노래? 그러니까 주술노래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부분인데요. 14번에 1번 가와 다는 모두 배경사라와 함께 전하는 애들이고요. 심지어 나도 그렇고요. 가는 다와 달리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맞죠?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서 2번 지울게요. 가는 다와 달리 제어가 불가능한 혈육? 아니요. 남편이잖아. 그럼 혈육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럼 답은 3번. 다의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소재로 그쵸? 꾀꼬리하고 화자하고 반대된다고 여기 이제 표시했었죠. 가와 달리 다에서는 시적 화상과 관련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해서 왜 이제 내가 지금 외로운지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아서 5번도 정답입니다. 적절한가요? 15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의 상징적 의미가 가의 기억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인데요. 가의 기억은 물이었고요. 물은 아까 전에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제 장애물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바로 2번을 볼 수 있는데요. 삼도천이라고 하는 거를 죽은 사람은 이라고 하죠. 그럼 죽음으로 이제 가로막는 물결이기 때문에 15번을 2번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읍사, 이제 나 여기서는 처음 보는 작품이니까 또 같이 보면, 여기서 포인트, 달하, 여기서는 이 하가 뭐였다? 높임의 표현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머리곰, 높이곰, 이거 다 강조하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강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저제 널 신고요. 여기 이제 진대를 밟을까봐 걱정입니다. 해서 진대는 우리 그 남편을 유혹하는 장소.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요거였죠? 같이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어기야 엉들 야울 다롱들이 이런 부분들은 후렴구 염구라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시가 마지막에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뉘기 때문에 시조에 영향을 이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향가로 이어지고 향가가 다시 시조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먼저 나로 해석을 하면은 마중 가는 길, 너로 오면은 돌아오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면은 우리의 앞날이다라고 보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남편을 지켜주는 존재라면은 진대는 이제 남편을 뭔가 유혹하는 부정적인 공간이어서 서로 반대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번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은 화자의 바람. 한 명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여음을 활용하는 건 나밖에 없고요. 비판적 태도 없었고요. 단어적 진술 없었고요. 자연문을 청자로 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17번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가와 나의 배경설화였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 있는 그 여인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바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남편을 걱정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요. 그래서 어이할고 아까 전에 탄식, 죽음에서 오는 체념적인 정서라고 했었지.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시상 전개에 따라 물의 상징 의미 남편의 사랑, 사랑의 지속, 아내의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서 보면은 아내가 이제 죽어서 슬퍼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체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가 없어서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라서 이 답지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제갈산 독서당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물소리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그런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비하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인 거고 흐르는 물 소리는 긍정적인 소리였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내가 이런 자연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또 특징이었죠. 실제로 물줄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 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게 주관적으로 변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니까 시비하는 소리, 말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 거고요. 화류법이 무엇인고 하면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하는 건데 시에서는 지금 물 흐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올리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이렇게 막 달리는 것처럼 했고요. 답은 4번 조화 이거 아니고 외부 상황을 먼저 제시했죠. 이 물소리가 이렇다. 그래서 화자의 내면 세계 너무 듣기 싫어 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19번 가의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는데요. 일단 디귿은 부정인 거 맞죠? 그리고 기억의 이 울리는 소리는 물소리니까 긍정소리라면 사람의 말소리는 시비,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다투는 소리인 거니까 얘는 부정이거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소리로 니은, 니은과 디귿을 물소리로 차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소리가 커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위시의 지배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미지라는 말만 하면은 이제 뭔가 영어 단어 때문인지 시각적인 것만 떠올리는데 이미지라는 말은 심상이라는 말로도 쓰고 감각이라는 말로도 써요. 감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오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이 된 거는 방금 전에 말소리, 물소리 다 소리였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화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나 세상 너무 싫어. 거지 같아.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약간 극향 이런 느낌이 뭐냐면 5번이야. 내 세상에 태어났으면 옷 많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던가 하면서 나 세상 태어난 거 원망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인 거지. 윤동주 씨는 기본적으로 기억해주세요. 윤동주의 시는 기본적으로 자기 반성이야. 소극적 독립운동을 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그에 비해서 이육사는 강력한 독립에 대한 그런 의지, 열망 이런 거예요. 11번에 그리고 3번 보면은 나 이제 바위처럼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굳건한 혹은 이제 그렇게 큰 흔들림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시도 보면은 시가 처음에는 되게 세상이 날 힘들게 하지만 의지적으로 견디겠어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시가 좀 길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작품인데요. 세 작품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무한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을 표현해.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 1번에 산천은 의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에서 산천의구 근데 인걸 없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만월대 여기에 보면은 추초. 그러니까 만월대의 추초는 이제 풀 가득한데 만월대에 사람 없음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무한한 자연도 보면은 물소리는 가득한데 이제 사람이 없어. 왕업이 되지 않음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경우에 우리 주제 인생무상, 허무함, 덧없음 이런 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의미 없다, 덧없다, 에휴 이런 느낌이 되어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올라와서 23번 보게 되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 인생 무상 다 어디로 갔을까 물소리밖에 없다 옛날 일들 다 꿈만 같다 하지만 우리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하는 거 갑자기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가다시적 화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는 작품은 이라고 해서 뭔가 현실에 대해서 좀 허무하고 나라가 또 끝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골라야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4번에 여기 보면은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에는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거고요. 이 풀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력, 그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기항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들리는 배 타고 가다 들리는 그런 곳인데요. 이거는 하늘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 끝나고 떠나서 행복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냈냐면은 토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론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낸다거나 아니면은 외부 작품을 활용해서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는 내가 분석이 아직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 1번으로 학습지 먼저 꼭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 외워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안녕.